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빌려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부이거나 프리랜서와 같이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더라도 최대 한도가 300만 원 정도인 비상금 대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 미가입자여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담보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신 가지게 되는 재산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집이 담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또는 신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을 하면 그 자체로도 담보가 될 수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예금을 가입을 했다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 80에서 100% 정도 범위로 한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90에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모주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받긴 하거든요. 대출을 알아보는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여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다른 대출들은 너무 금리가 높고, 그런데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 대출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대출이 없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뭐 공모주 같은 거 하면 보통 이제 이틀 정도만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빌리게 되면은 이제 그 정도에만 이제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딱 빌려서 예금의 이제 95% 정도를 빌려서 공모주로 했다가 또 끝나면은 이제 환급을 받잖아요. 환불을 받으면은 다시 또 바로 갚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주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대출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예적금 담보대출은 정상이자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쓰고 싶어요. 근데 뭐 예적금을 이제 있는데 뭐 해지하기 너무 아깝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어차피 일일 계산으로 이제 그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예적금 담보대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DSR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DSR을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하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예금이나 적금의 90% 정도를 90에서 95%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금이나 적금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빌려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은 예적금을 그냥 깨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받게 되는데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을 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래 하고 이제 뭐 해지를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목돈이 이제 한 달 뒤에 나오지만 당장 급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더라도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시면은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출산급여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부모급여,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이 있어요. 여기서 프리랜서 출산급여 같은 경우가 전에 있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인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2019년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동안은 소득 활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지급이 되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셔야 되고, 하지만 부동산 인도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레밀콘 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사 구성 작가, 텔레마케터, 자동차 판매원 등이 포함되고요. 프리랜서에는 웹툰 작가, 코딩 강사,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일을 포함한 30일, 60일, 90일이 지났을 때 총 3번 지급이 되고요. 월 50만원씩 지급이 되며 총 3개월이 3번이기 때문에 총합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요. 1년이 넘어가면은 소멸이 됩니다. 미신청 시 소멸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아까우니까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있어요. 서류 같은 경우는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사실과 현재 소득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공통적인 서류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표 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신고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하시고,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카드 매출 영수증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